네, 이번엔 공수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7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을 하죠. 자,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여성 법조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 그다음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두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이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진 단체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협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협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잠깐 설명 말씀드렸는데 이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공수처 설립준비단 및 자문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거론이 됐다. 보도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혹시 협회장님도 네.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네. 첫째, 공수처 설립준비단하고 자문위원회 그 내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그 비공개 회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 좀 의아스럽고요. 어허, 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중에 한 분이 네. 그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위원이신데 네. 그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어떠한 내용이든지 그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언론 보도 나온 다음에라도 좀 그 부협회장께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확인을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 준비 자문위원회 회의가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또 확인한다고 해서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네. 중앙일보 보니까 그 거론됐던 김영란 전 대법관하고 이정미 전 권한대행 모두 일단 생각 네. 없다, 안 가 이렇게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특히 네.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 임기하고 정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65, 네, 그렇습니다. 65세까지죠. 공수처장 같은 네, 경우. 그렇습니다. 처장은 검찰총장하고 동일하게 65세가 정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김영란 전 대법관 그 연세가 64세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도 네. 못 채운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고 네. 그 이정미 전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성 법조인들이 지금 전체 8,000명이 넘고요. 네. 저희 변호사만 해도. 네. 그리고 여성 법조인의 어떤 능력과 사회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것이 그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로서도 여성 법조인이 거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공수처장으로 실제로 누가 임명될지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네.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뭐 지금 거론됐던 두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 법조인이 공수처장을 맡는 어떤 가능성은 뭐 충분히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성이라고는 점 말고 또 한 가지는 그 비검사 출신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그 공수처의 어떤 독립성을 위해서 검찰로부터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네. 그런 비검사 출신을 거론되긴 하는데 네. 처음부터 검사 출신이냐 아니면 검사 출신이 아니냐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사 출신일지라도 예. 그분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 능력 예.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 네. 이런 것을 기준으로 공수처장을 거론해야지 네.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협회장님께 좀 따로 떼어서 좀 여쭤볼게.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 중에 협회장이 추천위원. 그렇죠. 7분의 1의 어떤 그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원들을 상대로 이 후보 추천을 받은 바가 있다면서요, 대한변호사협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 회원을 상대로 네. 공수처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천받는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회원들로부터 추천은 4월 10일까지 받는데요. 예. 저희 내부에 이 추천받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분도 또 추가될 수 있고 또 네. 추천받은 분 중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법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법평가위원회를 5월 중으로 개최해서 일단 1차 정리 작업을 거치고요. 예.
다음에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가 있습니다.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된 네. 상임이사회에서 또다시 정리 작업을 또 거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협회장이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을 대상으로 이런 분이 공수처장 후보로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 네. 전 단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리는 누구를 추천하자라는 이제 그 절차를 지금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 그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는 어때 복수의 후보를 추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천된 이제 회원들이나 사법평가위에서 추천된 분들을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복수 원래 그 추천 대상자보다는 더 복수로 예를 들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 추천할 때도 네. 복수의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그 공수처장 그 후보 추천이 그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대통령에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엄격한 요건이죠. 그런데 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오히려 공전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협회장님은? 저도 이 공수처가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네. 그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그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정당을 제외한 그 교섭단체 외의 예. 교섭단체가 2명을 그러니까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야당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진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당에서 어떻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네. 사실상 그 공수처의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당의 뭐 180석 거의 그 비례 정당까지 포함하면 180석이나 압승을 한 결과인데 네. 이렇게 압승을 했지만 실제로 정당별 득표율은 또 다른 결과가 또 분석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당에서는 지난번에 공수처법을 통과할 때처럼 그 4+1의 방식으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그 원칙인 설득과 타협에 따라서 그 야당 추천의 2명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후보 추천위원이 또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현안일 텐데 그건 좀 그 나중에 혹시 좀 기회 되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큰 네. 방향 관련해서 지금 저희 애청자분들이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 게 네. 공수처장이 이번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은 배제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네. 공수처는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네네. 어떤 이런 인식이 많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이제 큰 민심이라면 좀 이게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로,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은 경찰로 그렇죠. 이렇게 권력을 분립하는 방식으로 네.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대다수가 특히 법조인들도 네. 많은 수가 공수처를 찬성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공수처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 우리가 민주주의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수결에 따른 그 우리 공동체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공수처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한다면 네.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단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공수처법의 문제라고 제기되는 부분들 네. 어떤 뭐 예를 들면 독소 조항이라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공수처법 24조에 이제 뭐 보고를 받게 돼 있거나 뭐 네, 이첩을 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그 타협 그 의회 내에서의 타협은 한 번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협회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공수처법이 그 설령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네. 21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부분 손질을 해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부분은 네. 국민 전체가 검찰 개혁으로서 바라던 측면인데 예. 그 국민이 원하는 바가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음흠.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그 시행령, 예. 대통령으로 앞으로 정해질 공수처법 시행령이라든지 예. 내부의 시행 규칙이라든지 예. 이러한 법령 정비 작업을 통해서 음흠. 공수처가 그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원했던 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방지하는 그러한 기구로서의 네.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상징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또 네. 하나의 상징적인 건 공수처의 제1호 수사건이 뭐가 되느냐 이것도 되게 상징적일 것 같은데 지금 네.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겠죠? 네, 아직까지 뭐 공수처가 그 어떤 식으로 구성돼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네. 벌써부터 뭐 수사 대상을 거론한다는 자체는 부적절하고요. 오히려 예. 그것이 공수처를 설립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취지에 오히려 반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따라서 네. 지금은 그런 논의보다는 공수처가 국민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는 권력 통제 기구로서의 네.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작업 중에 네.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합의, 우리가 국민들이 여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 다수 의사를 추출하는 그런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만 좀 확인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협회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 네.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전 회원을 상대로 지금 추천을 받는 작업을 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이제 그 최종 그러니까 저기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말씀하시기 힘들 뭐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회원들의 의사의 방향성은 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 저희가 그 설문을 전 회원들에게 그 추천을 받는 이유는 예. 저희 변호사 회원 중에 공수처장 후보 자격을 갖춘 자가 나옵니다. 예, 공수처장이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전 회원의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 안에는 민변과 한변이라는 이념적 성향으로 네네. 또 다른 모임도 두 개의 모임이 저희 협회 내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누구를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네.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그 자질로서는 네. 어떤 정치 권력이나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렇죠. 그리고 정의감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회원들이 추천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예. 저도 그 누구를 추천했는지 모릅니다. 담당자 한 명만 보완을 위해서 한 명만 알고 있고 아, 나중에 그래요? 사법평가위원회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 추천되었고 몇 명이 추천되었는지 모르고요. 예. 사법평가위원회가 최초로 열릴 때 예. 이제 추천되신 분들이 그 회의에서 비공개로 논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그 있습니다. 사법평가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그러면? 5월 달쯤에 열리는데 아직 공수처가 이제 7월 알겠습니다. 15일부터 출범하게 돼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